특검 상황을 좀 전하면은 이번 주 수요일에 드디어 이제 김건희가 그 소환되기로 한 날인데 그날 저녁부터 김건희는 구치소에서 자는 날이죠. 아니 역대 영부인 중에서 네. 아무도 포토라인에 쓴 사람이 없었거든요. 조사 받은 사람이 그렇죠. 있지만 네. 오늘 수요일 풍경 이번 주 수요일 풍경 어떨 것 같으십니까? 예, 거기에다가 이제 저기 피의자 신분도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서 처음이죠. 처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 모든 게 처음인데 일단 오자마자 나 6시에 갈 거라는 얘기부터 먼저 할 것 같고. 아 오자마자 예. 네. 귀가 시간 얘기하고 어디 아프다는 얘기 또 할 것 같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특검을 갖다가 김 빼는 어떤 전략을 구사할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조금 조사를 더 여물어서 해볼지. 예. 그 부분은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봐요. 네.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더라도 체포영장은 청구해서 신분을 확보하고 더 조사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니까 그날부터 구치소에서 자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이런 수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김건희 입장에서는 수요일 날 특검에 출석을 해서 일찍 가려고 할 것이고 네. 특검 입장에서는 김건희를 보내주면은 저는 그 다음부터는 조사라든가 신병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또 약간 쇼 같은 거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바로 네. 현대아산으로 간다든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조사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특검팀에서도 뭔가 어떤 조처를 취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아예 어떤 핑계를 대서 6일에 특검 조사를 회피하는 뭔가 수를 쓰진 않을까. 이번 주 수요일에 왜냐면 혹시나 나갔을 때 지금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체포영장을 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아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뭔가 회피할 수 있는 꼼수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좀 우려가 돼. 아니 근데 본인이 꼼수를 부리기에는 남편이 너무 큰 사고를 쳐놔가지고 이게 더 큰 꼼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거보다 센 거는 그러니까 상상하기 쉽지 싫은데 않거든요 이게 지금. 네. 상상하지 이거- 마세요. 그 변호사가 절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김건희 변호사를 3분을 선임을 한 겁니까 지금? 선임했다는데 네. 돈도 안 줬대요. 예? 아 진짜요? 네, 아직? 변호사비를 안 줬다고. 아, 그 중에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아니 우리 의원님이 아주 그분하고 같은 변호인이 네. 그 변호사가 저한테 얘기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절대 하지 않겠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돈도 안 주고 한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돈 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먹는 것은 돈이라 하면 양재물도 더 큰 걸 먹는 사람인데 남 주는 것은 인사가죠. 그러니까 아직 그 변호인들도 무슨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지만은 김건희 여사 그 변호인들한테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아니 원래는 통상적으로 사건 맡으면 특수급이란 걸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과에 따라서 보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건데 지금 그렇죠. 쉽게 얘기해 착수금을 안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아, 그리고 성공하면 성공사례비도 그러니까, 주는데 네. 김건희가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 단가가 세죠. 아, 단가 세죠. 구속이 되면 또 10배는 뛴다고. 그런데 이런 어떤 엄청나게 구속 가능성이 있으면은 굉장히 단가가 높아야 정상인데 그걸 날로 했다. 아니 자기들은 수십억 수백억 해먹는 거를 그 진심으로 하면서 뭐 관조공사 할 때도 그렇고 사우나 지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든 깎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안 주려고 그러고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아니, 돈이 그만치 있으면서도 어떻게 같이 사업 공고한 사람들 다 구속되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김건희가 윤석열 면회도 안 간다. 영치금도 안 넣어주잖아요. 사이가 얼마나 예쁜데 사이가 그 고생하면 장모가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김건희 최은순 이 두 분은 돈 안 되는 일은 안 간다. 면회가 돈 많이 준다 하면 갈 거예요. 그런데 인색한 것 같아요. 야, 근데 지금 하나하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간에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것도 신기한데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를 봤더니 비화폰 쓴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영부인님이라고 등록된 명으로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건데 대통령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과 같은 그룹으로 묶여서 그 앱에 들어가면 정부 누구에게나 연락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특급의 비아폰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겨레 보도를 보고 윤석열 정부 때 VVIP가 누구였는지 저는 확정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부인 님이라고 일단 비아폰을 지급한 것도 이상한 거지만 그냥 영부인도 아니고. 그렇죠. 예. 영부인 님이잖아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대통령하고 같은 그룹에 묶여가지고 정부 부처 누구라도 비아폰으로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대통령 경호처 서버를 한번 털면은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 통신 기록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다 나오겠죠. 그리고 네. 저도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 이렇게 그러니까 핸드폰은 비화폰으로 들어가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통해서는 이제 보안이 좀 되나 봐요. 근데 그 그러니까요. 앱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라도 통신사에 또 통신 기록이 남는다라고 합니다. 1년치 남아 있으니까. 1년치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경호처 서버도 털고 그 통신사 기록도 털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차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지간한 통신 내역은 다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야, 그러면은 특급 비아폰, 자기 폰, 남편 폰도 자기 폰처럼 보지. 퀵 서비스 하시는 분보다 핸드폰이 더 많은 거지. 봐야 되는 핸드폰이 몇 개야 도대체. 그 건이2도 있지 않습니까? 건이2도 있으니 네. 4개. 이것만 해도 4개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네. 아까 아마 말했던 주식폰 따로 있을 거야 또. A 그룹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비화폰, 대통령 부속실장 비화폰, 수행실장 비화폰, 경호처장 비화폰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 비화폰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보실 직원이 C 그룹이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비서실이 B 그룹이고, 네 김건희는 A 그룹이라고. 이거는 자유자재로 거의 모든 공직자 비화폰을 가진 사람하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예우 차원에서 한 거냐, 아니면 실제 실용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건 이제 곧 수사해 보면 알겠죠. 근데 뭐 짐작하기로는 엄청나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냐면 지금 일단이 드러난 게 지난해 7월 3일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조사를 받기 전에 이 비화폰으로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한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 34분? 네. 네, 33분인가요? 두 차례. 두 차례 한 번은 걸쳐서. 했고 한 번은 받았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비한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솔직히 걸고 받았는데 제 와이프하고도 33분 이렇게 통화를 안 하거든요. 그거는 유부남 분들은 다 그러시더라고요. 무난이 아니고 그렇게 긴 통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집에서 어차피 보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긴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긴밀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대비하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비화폰은 제가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삼가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제작해가지고 정부 요직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제한적으로 나눠주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김용현 경호처장도 똑같이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비화폰이 어디에서 제작됐는가 이런 것도 특검에서 나오면은 네. 중대한 문제죠. 아니 그리고 원장도 이제 어떻게 뭐 해보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통상 그 비화폰을 들고 있으면 전화가 사실은 많이 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한적이죠. 아주 특수한 그렇죠. 경우에 예. 그렇게 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전화를 굳이 영부인한테 제공을 했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영부인은 공직이 아니에요. 민간인이에요.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우를 할 뿐이지 어떻게 하기야 뭐 그분은 뭐 공천에도 개입하고 국정에도 개입하고 다 하니까 V1이 네. 아니라 V5 대통령 김건희 영부남 윤석열 이렇게 나갔으니까 별 문제지만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근데 또 비화폰만 이렇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건진법사의 역삼동에 있는 법당을 털었더니 예전에 쓰던 또 김건희 폰이 나왔다. 이건 또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네. 예. 아니 왜 그게 건진법사 집에 가 있는 거야? 왜 도대체. 집에 있는 거야?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네. 예, 아니 근데 아까 비화폰 얘기에 좀 맺자면은 이걸 국무위원들한테 영부인 전화는 잘 받으라고 또 저 지침까지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영부인 언제 전화 올지 모르니까 그거 잘 받으시라고. 그것까지 다 공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용도는 아마 우리 생각 이상일 거다. 그러고 아니 건진법사 거기서 그 휴대폰이 왜 나와? 아니 저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휴대전화를 다 쓰고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과거의 기기를 통상적으로 MC 장원님은 네.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제가 그냥 개인 보관하죠. 아니면 아예 폐기 처분하던가. 아니 통상적으로 자기 집에 그냥 네. 뭔가 나도 어디 좀 서랍에 좀 집어넣을 것 같은데 네. 건진법사 집에서 이게 왜 나오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사용되던 폰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그 전부터 어떤 뭐 얘기들이 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저 같으면 요즘 그런 거 하잖아요. 이때는 그런 게 활성화 안 됐는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새 거로 바꿀 때 기기를 반납하잖아요. 네네. 네. 요즘 반납. 네. 요즘 반납하고 보상해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다시 그렇게 네.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이나 사무실이 아니라 건진 쪽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뭔가 감출 게 많다는 거죠. 네. 그쪽에 맡겼나? 거기가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는 설마 압수수색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뒤에 있고. 그 비밀 법당에다 갖다 놓으면 그렇죠. 못 찾을 예. 거라고 생각했나?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2014년 16년 사용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가 윤석열이 잘 나갔을 때가 아닙니다. 그럼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했다가 물을 먹어가지고 대구 고검에 있다가 대전 고검에 있을 때거든요. 그때 이 시기에 휴대전화가 왜 건진법사 품안에 가 있는지가 그래서 더 의문스러운 거거든요. 지금 아니 의원님. 늘 갈 수 네. 없으니까 핸드폰을 그 본인 대신해가지고 굿 같은 걸 하나? 휴대전화. 제일 많이 만지고 때가 제일 내 기운이 제일 많이 묻어 있는 거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분신으로. 분식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핸드폰을 이제 종고를 쓰다가 네.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꾸면은 되게 이제 자기 동생이나 뭐 그렇습니다. 처남이나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가까운 사람한테 주어서 너 이거 써라. 네. 그러니까 아마 건지라고 그런 가까우니까 주었겠죠 뭐. 야,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의심이 다 나오는 아무리 거지. 가까워도 예. 내가 예. 쓰던 핸드폰을 주진 않는데. 그렇죠. 결국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코마나 컨텐츠에 이제 고문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워낙 긴밀한 사이였고 윤석열이 못 나가던 시기에도 김건희는 계속 이제 영업 활동을 한 거였고 그러니까 2015년에는 마크 로스크 한국 특별전, 2016년에는 르코르비지 서울 특별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는 윤석열의 도움을 덜 받고 자력 갱생을 해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건진과의 관계, 건진은 꾸준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재계 인사들과 어울리고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식의 뭔가 이제 그런 조력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짝 의심도 듭니다, 의원님. 글쎄요, 이때는 일단은 그 굉장히 어떤 그 비즈니스적으로 경제 공동체로 같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아마 후원을 많이 몰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보면은 그 저기 후원사 중에서 좀 기업에 약점이 있는 기업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주로 뭐 어떤 그 그 검찰 수사받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떤 배임이라든가 아니면 벌과금을 문다든가 이런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에 후원을 해가지고 일정 정도 어떤 눈도장을 찍으면서 청탁이 가능한 이 구조를 봤던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그 도이치모터스도 협찬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사에 들어가가지고 서울 그 저기 탄핵된 검사들이 원래 이거 코바나 컨텐츠 협찬을 수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같이 들여다봤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주가 조작보다는 협찬 수사가 우선이에요. 처음에는 네. 그게 본류고 거기서 나온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거든요. 그러면 이 협찬이라는 거는 이게 어쩌다가 있는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작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뭐 간단하게 네. 생각해서 건진법사한테 그 핸드폰을 맡기면은 기도해서 영부인 된다 해서 줬는지도 모르니까. 저랑 결이 같으시군요. 네. 그 사람 대신 이게 내 기운을 가진 것. 아니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수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를 사람 안 부를 사람 다 부르는데 특검이 이번에 지난 일요일이죠.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부르다 보니까 좀 놀라웠어요. 네, 이건. 이렇게까지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어디까지 이제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코바나 컨텐츠 사내이사 그렇습니다. 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김범수 당시 이제 전 아나운서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또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와 김건희와의 어떤 특수한 관계 이런 것들이 또 한때 굉장히 좀 의혹이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뭐 그런 보도가 살짝 나왔다가도 완전히 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 뭐 결혼 뭐 이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아마 제가 봤을 때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를 불렀다라고 한다면은 네. 저는 충분히 물어봤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불렀다는 건데 이분은 이미 대법에 가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김건희를 검찰 조사에서는 비호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특검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김건희를 비호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저는 그 점은 이종호 씨가 이제는 결심할 때다라고 보여져요. 김건희 때문에 감옥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먼저 같이 그 행동하기로 해놓고 돈 먹고 날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종호 씨는 돈 못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주포 세력들이 이제는 여태까지 본인들 살려고 김건희에 의지를 하다 보니 보호를 해줬지만 이제 그 이유가 사라진 거거든. 나는 이종호 씨 입을 벌리는 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종호의 입을 벌리는 게 핵심이다. 또 그 주포 세력들이 있어요. 네.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뭐 예를 들면은 해병 건도 걸려 있고 여러 건 걸려 있는데 우선은 그 중에서 제일 좀 뭐 진술하고 싶은 게 뭔지 그다음에 조금 거래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특검하고.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하면은 김건희 거는 난 우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 한번 잘 공략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권력과 돈으로 얽혀진 그 사람들이 권력 잃고 돈 필요가 못 버는데 다 나와요. 그러니까 김건희도 그렇게 숨기려고 해서 안 돼요. 네. 저는 자꾸 얘기지만은 윤석열, 김건희가 진짜 잘못을 반성하고 이실직고하고 대국민 사과하면서 내려놔야 돼요. 마음을. 지금도 그냥 자기들은 여전히 네. 저러면은 저게 되겠어요? 자꾸 그 박근혜하고 비교지면 박근혜는 최종적으로 내 잘못이다. 대국민 사과하고 최순실도 내가 시켰다. 이런 모습으로 가니까는 사실 형량도 적어졌지만은 사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윤석열, 김건희 식으로 하면은 어렵다 그렇게 봐요.